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틀 전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러시아군의 란셋3 드론이 날아가 우크라이나의 스트렐라 단거리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공미사일 자체가 자폭 드론의 무용지물입니다. 란셋3 드론은 그야말로 거칠 게 없습니다. 헤르손 전선에서도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미제 M109 팔라딘 자주포를 겨냥하면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고폭탄을 장착한 란셋 드론은 자주포의 얇은 장갑 정도는 아주 쉽게 관통해 철저히 파괴합니다. 엄폐 진지로 이동해도 계속 추적해 불덩어리로 만듭니다. 제조 원가도 얼마 안 되는 자폭 드론이 고가의 자주포를 부수고 있습니다. 크리보이 록 지역에서는 야지의 방열에 있는 미제 M777 곡사포를 파괴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게임 체인저라고 여기던 무기들은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란셋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미사일 부크도 파괴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전장에서 고가의 정밀 무기를 파괴하는 데 가장 활약하는 드론은 러시아제 란셋입니다. S-300 같은 육중한 대공미사일도 자폭 드론 한 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스팅어 같은 맨패드로 드론을 요격하려 하지만 크기가 작아 잘 맞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기들은 이처럼 직접 교전이 아니라 자폭 드론으로 모두 박살나고 있습니다. 서방이 아무리 무기를 지원해봐야 소진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드론 가운데 대량으로 배치돼 키예프, 니콜라예프, 오데사 등 주요 도시의 전력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데 쓰이는 것은 이란제 샤헤드, 러시아명 계란 자폭 드론입니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는 이란이 자폭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해 특수 군사작전을 돕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해 러시아와 이란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계속해서 그 같은 주장을 계속하자 이란이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러시아에 제공하긴 했는데 특수 군사작전 몇 달 전에 인도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러시아에 인도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주장이 맞다면 러시아의 주도 면밀함은 대단합니다. 특수 군사작전의 적절한 단계에서 드론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몇 수위를 미리 보고 있는 건지 놀랍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웨이의 CFO 멍완저우가 2021년 9월 3년간의 연금 기간을 마치고 캐나다에서 석방된 내막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멍완저우가 석방된 날 그녀의 귀국 이벤트는 대단했습니다. 완저우, 밤배가 말 그대로 밤에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면서 중공관영 CCTV가 그녀의 선전공항 착륙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멍완저우는 목이 메인 채 자신을 구해준 당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애국가요 가창 조국을 열창했습니다. 애국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석방은 시진핑이 직접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멍완저우는 2018년 12월 화웨이가 이란과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미국이 수배령을 내려 캐나다에서 체포됐었습니다. 그녀가 오타와에서 체포됐을 당시는 화웨이가 전세계 5G 대결에서 승기를 굳히던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체포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발생한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멍완저우의 체포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볼튼이 트럼프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기획해 밀어붙였습니다. 멍완저우가 체포된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담에 참석해 시진핑과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와인과 셜로인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미중 무역전의 완화를 논하고 있던 도중 멍완저우의 체포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트럼프는 당혹해했고 시진핑은 불쾌감과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전쟁 완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멍완저우를 체포하는 이중적 행위를 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화웨이는 유럽과 북미의 5G 시장에서 축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복수를 꿈꾸며 화웨이 사건을 직접 메모까지 해가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쪽지나 지시사항이 100페이지 분량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복수 차원에서 중공에 있는 2명의 캐나다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체포된 이는 캐나다의 전 외교관과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이로써 미국, 중공, 캐나다 간 삼각 외교전이 시작됐습니다. 미중 간의 힘겨루기 끝에 시진핑은 2021년 바이든에게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도 물지 않고 석방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 바이든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공 외교부 부부장 시에펑이 CCTV에 당커 카이장라 당의 수업이 시작됐다는 프로그램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시에펑은 이 프로그램에서 중공의 외교는 인민 위주라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멍완조우를 구해낸 것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을 홍보했습니다. 그는 멍완조우가 중공의 굴기로 인해 체포됐고 석방된 것 역시 중공의 강대함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커 카이장라는 CCTV의 대표적 체제 홍보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멍완조우 석방 내막을 외교부 부부장이 밝힌 것은 시진핑의 3년임의 즈음에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고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화웨이는 보통 독한 회사가 아닙니다. 화웨이가 한때 전 세계에서 배척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CEO 런정페이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면서 2차 대전 때 집중포화를 맞고도 무사히 귀환한 소련의 공격기 슈투르모빅을 본받아야 한다고 정신교육을 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이폰 공장 단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30만 근로자가 일하는 공장 단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가혹한 봉쇄에 질려 직원들이 고향으로 가겠다면서 단체로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로로 뛰쳐나가 무작정 집으로 가겠다는 근로자들을 중공 당국이 막아서었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어겼다고 식료품도 없는데 무자비하게 봉쇄를 하는 게 중공입니다. 굉장히 무식하고 잔혹합니다. 시진핑이 20차 당대회에서 제로 코로나를 천명한 만큼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정저우의 아이폰 생산 단지는 전 세계에 팔리는 아이폰 14의 70%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아이폰은 타이완의 폭스콘이 위탁 생산합니다. 중공이 아직까지 미국에 대해 꺼내들지 않았던 카드가 바로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아이폰을 이렇게 탄압하면 생산기지를 인도로 옮기게 되니 중공으로서는 타격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중공은 그런 것 없습니다. 아이폰은 그냥 화웨이로 대체하면 그만이고 이참에 미국 기업과 위탁 생산하는 타이완 기업 폭스콘을 그냥 쫓아내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타이완에 대해 동시에 무식한 양털 깎기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재발등 찍기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